인천국제공항의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여행자들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리고 공기 중에는 커피와 향수, 그리고 먼 나라의 바람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화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민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아니, 뜨거웠다.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차가운 그 감촉이 민화의 전신을 관통했다. 계속 있을래? 민화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민미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민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스르륵 미소가 번졌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눈물이, 그 끄덕임이 민화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민화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은행나무 잎들을 보며 창문을 열었다. 20층 아파트의 테라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민화는 28살, 서울 패션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 비밀은 민미였다. 민미는 25살, 지방에서 올라온 신입 디자이너로 인화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쏟아진 커피 한 잔이 시작이었다. 아, 죄송해요. 민미가 허둥지둥 종이 타월을 꺼내 들며 민화의 블라우스를 닦으려 했다. 민화는 웃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네요. 커피가 이렇게 예쁜 얼룩을 만들다니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민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의 빠른 리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시골 소녀 같은 매력을 풍겼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회사 복도를 밝혔고 민화는 그 소리에 이끌려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에게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민화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주제로 살아온 사람으로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민미의 가족은 더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그리고 언니 둘을 키워낸 엄마. 그들은 딸이 서울로 올라가 성공할 거라 믿었지만 절대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다. 저녁 노을이 물결에 물들어 붉게 타오를 무렵 민화는 민미의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사이예요. 민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느껴지잖아. 이게 진짜라는 것. 그날 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화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모호한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민미는 지방 마을에서 홀로 느끼던 외로움을 고백했다. 서울은 밝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워요? 민미의 말에 민화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안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싹텄다.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점심시간에 몰래 손을 스치고 퇴근 후에 작은 카페에서 속삭였다. 한국의 연애 문화는 빠르고 화려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었다. 주말에는 경복궁을 거닐며 조선시대의 궁녀 이야기처럼 서로를 부르며 웃었다. 너는 내 궁녀야. 민화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민미는 그럼 언니는 왕비 라고 되받아쳤다. 그들의 대화는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화 선배랑 민미 씨, 좀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의 속삭임이 민화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민미는 괜찮아. 우리 사랑은 우리 거잖아 라고 위로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명동의 불빛 속을 걸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거리에서 민미가 선물을 꺼냈다. 손뜨개 목도리였다. 부산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따뜻하게 해줄게.
민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나 너 없인 못 살아. 그날 밤 그들은 민화의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미야, 서울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생겼어. 민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예고편이었다. 봄이 오기 전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미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교회 행사로, 어머니는 딸을 보러. 그들은 민미의 원룸을 방문했다. 민화는 피했다. 하지만 민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빠가 이상하게 물어봐.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라고 민화는 걱정했다. 숨겨. 아직은, 하지만 비밀은 새어나갔다. 민미의 언니가 회사 동료를 통해 소문을 들었다. 민미가 여자랑 사귀어. 언니의 전화는 폭풍이었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민미는 울었다. 민화는 그녀를 안고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압력은 무거웠다. 직장에서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속에 갇힌 개인의 고통. 여름,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맛보았다. 여기선 우리만 있어. 민미가 바닷가에서 속삭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올레길을 걸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덮쳤다. 민미의 아버지가 직접 서울로 왔다. 교회 장로로서의 위엄을 앞세워 딸을 설교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다니. 당장 그 여자랑 끊어. 민미는 반항했다. 아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민미의 뺨을 스쳤다. 가벼운 타격이었지만 그 충격은 컸다. 민화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민미야, 괜찮아. 문밖에서 엿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민미는 민화에게 말했다. 나 떠날까 봐. 민화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 왜? 민미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날 버릴 거야? 회사도. 소문 때문에 민화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랑 같이 살아.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오. 하지만 민미의 마음은 흔들렸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개인의 사랑은 종종 희생의 제물이었다. 민화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을 텐데 왜 그녀는 아버지를 선택했을까? 그 질문이 민화를 괴롭혔다. 가을이 깊어지며 배신이 찾아왔다. 회사 동료 중 하나, 민화의 절친으로 믿었던 지은이었다. 그녀는 민화의 비밀을 알았고 도와줄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사에게 흘렸다. 민화 씨가 인턴을 유혹하나 봐요. 그 소문은 회사를 뒤덮었다. 민화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런 소문, 사실이야? 회사 이미지가 민화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지은을 찾아가 물었다. 왜 그랬어? 지은은 어깨를 으쓱했다. 미안. 나도. 가족이 있잖아. 이런 거 용납 못해. 그 배신은 민화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의 동질성, 모두가 정상을 지키려 애쓰는 그 문화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민화 언니, 미안해. 나 약해.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한 그날, 민화는 한강 다리 위에서 울었다. 가을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민미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첫 데이트, 제주도의 바다, 크리스마스의 눈, 모든 게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미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민미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행복이 제 행복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소수지만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돌려보내졌다. 이런 편지 받지 마라. 높아지는 갈등 속에서 민미의 출발일이 다가왔다. 인천공항. 붐비는 로비에서 민화는 민미를 기다렸다.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민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 민미가 달려와 안겼다. 민화는 속삭였다. 가지마, 계속 있을래. 그 물음은 공항의 소음 속에서 터져나왔다. 민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미소가 피어났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강인했다. 응, 있을게. 언니랑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온 후 민화와 민미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다. 민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화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가 함께라면. 한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들은 택시를 타고 민화의 아파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이 그들의 미래를 비췄다. 밝지만 불안정한 빛. 다음 날 민미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 사랑해요. 그 사람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넌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당장 올라와. 하지만 민미는 끊었다. 그 전화는 그녀의 해방이었다. 동시에 고통이었다. 한국의 가족 유대는 강하지만 때로는 족쇄가 된다. 민미는 울며 민화에게 매달렸다. 언니, 나 무서워. 민화는 그녀를 달랬다. 나도.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회사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소문은 가시지 않았다. 상사는 민화를 피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은 사과를 하려 했지만 민화는 필요 없어 라고 잘랐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민화는 퇴근 후 민미와 함께 작은 찻집에 들렀다. 홍대 거리의 그곳은 젊은 예술가들로 북적였다. 여기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미가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LGBT 커뮤니티는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민미의 말에 민화는 웃었다. 한국도 변할 거야? 동성 결혼법이 통과될 날이 올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미의 언니가 서울로 왔다. 이번엔 협박이었다. 민미, 너 돈 없지? 회사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 언니는 민미의 약점을 찔렀다. 민화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언니, 민미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 같은 게? 우리 민미를 망치네. 그 대치 속에서 민미는 무너졌다. 제발. 그만해요. 한국의 자매애는 깊지만 때로는 독이 된다. 언니는 돌아갔지만 그 말은 민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겨울이 다시 왔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달랐다. 그들은 집에서 보냈다. 민화가 요리한 비빔밥과 민미가 구운 쿠키.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흘렀다. 로맨틱한 장면에서 그들은 서로를 봤다. 우리 드라마 같아. 민미가 웃었다. 민화는 하지만 우리 건 더 강해 라고 답했다. 그 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눈을 봤다. 서울의 눈은 아름답지만 차갑다. 민미가 말했다. 언니, 나 후회 안 해. 이 선택. 민화의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충돌은 계속되었다. 민화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전화 후 문이 열렸다. 민화야, 요즘 왜 안 와?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미는 부엌에 숨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감했다. 집에 누가 있어? 민화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 제 연인이에요. 여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미쳤어. 너 결혼해야 해. 손주 봐야지. 한국의 모성애는 강렬하지만 전통에 얽매여 있다.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너 버린 거야. 그 말은 민화를 무너뜨렸다. 민미는 그녀를 안았다. 언니, 나 때문에. 민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때문이야. 사랑 때문이.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서울의 겨울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작은 승리를 쌓았다.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행진했다. 우리는 여기 있어. 그 외침은 그들의 힘이었다. 봄이 오며 새로운 기회가 왔다. 민미의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인정받았다. 작은 브랜드에서 제안을 받았다. 언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화는 자랑스러웠다. 그녀 자신도 블로그를 시작했다. 한국의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쓰지만 그 글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샀다. 나도 그래요. 라는 댓글들이 쌓였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2020년대 들어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속 또 다른 배신이. 민미의 옛 친구가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이게 민미의 전인. 캡션이 비아냥거렸다. 소문은 폭발했다. 회사에서 민미는 압박을 받았다. 인턴십 끝내 상사의 말에 민미는 울었다. 민화는 분노했다. 이건 차별이야. 그녀는 인사팀에 항의했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여름, 제주도로 다시 갔다. 이번엔 휴가가 아닌 도피였다. 바다 앞에서 민미가 말했다. 언니, 나 포기할까 봐. 민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 돼. 우리 사랑은 강해. 그곳에서 그들은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 싸우자. 변화를 만들자. 가을, 공항에서의 그 순간이 다가왔다. 이전 파일 연결, 그 끄덕임 후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민미는 새 직장을 찾았고 민화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한참 후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족은 변한다. 천천히. 그들의 사랑은 이제 꽃 피었다. 한강변의 벤치에서 민미가 반지를 꺼냈다. 언니, 약속해. 영원히. 민화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사랑은 그걸 이긴다. 민화와 민미,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랑의 힘으로. 하지만 그 끝은 아니었다. 민미의 임신 소식. 아니, 그건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시작.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미의 디자인지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은 그들의 미소를 봤다. 언니들, 정말 잘 어울려. 누군가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충돌의 여파는 남아 있었다. 민미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 내 선택 존중할게. 그 편지는 치유였다. 민화의 어머니도 왔다. 손주는 없어도 너희가 내 가족이야. 한국의 전통은 부서지며 새로 태어났다. 최종적으로 그들의 사랑은 인간성을 되새겼다. 소수자의 목소리, 사회의 변화. 붐비는 공항에서의 그 끄덕임은 영원의 시작이었다.